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 혼자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점 많으시죠? 양도 많고, 특히 막 복잡해 보이는 공식들 나오면 이걸 문제에 어떻게 써먹어야 하나 좀 막막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학습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좀 맞춤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바로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콜롱의 법칙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핵심 기출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쿨롱의 법칙 공식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비슷한 문제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 실전적인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로그에 소개된 그 핵심 기출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진공 중에 두 점전화 Q1C, Q2C가 거리 R 사이에서 작용하는 정전력 N의 크기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객관식 문제였을 테고 보기에는 여러 공식 형태가 주어졌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문제인데요. 이 질문은 전기 이론에서 정말 기본 중의 기본, 아주 중요한 쿨롱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있냐, 이걸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블로그 자료에서도 딱 강조하고 있듯이 말이죠. 이 법칙이 뭐냐 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정기적인 힘, 그 정전력의 크기를 아주 명쾌하게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핵심 공식은 이렇습니다. 정전력 F 이퀄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분모의 R제곱 분자의 Q1 곱하기 Q2.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걸 그냥 통째로 외우려고만 하세요. 그렇게만 접근하면 조금만 문제가 꼬아져 나와도 바로 혼란스러워지기 쉽거든요. 중요한 건 이 공식 안에 있는 각 요소들 Q1, Q2, R 그리고 저 앞에 상수까지 이게 다 뭘 의미하는지 또 왜 하필 이런 모양인지 이걸 차근차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공식을 그냥 발달 외우는 게 아니라 각 부분이 뭘 뜻하는지 뜯어보는 게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듣고 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긴데 그쵸? 혼자 공부하다 보면 마음만 급해가지고 그냥 공식만 막 외우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럼 전문가님, 이 공식의 각 부분 있잖아요. Q1, Q2, 또 R, 그리고 저 앞에 붙은 엄청 커 보이는 숫자. 이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하량을 뜻합니다. 단위는 국제표준 단위인 쿨롱, 대문자 C 써서 C, 이걸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이걸 점전화라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실제 전하가 크기가 있거나 분포에 있더라도 계산하기 편하게 아주 작은 한 점에 모든 전하가 딱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상화시키는 거예요. 기능사 수준에서는 그냥 이 가정을 받아들이시면 충분합니다. 아, 점전화라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군요. 실제랑은 좀 달라도 계산을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거리 R이네요. 이건 그냥 거리인가요? 네, R은 그 두 점전화 사이의 직선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단위예요, 단위. 공식에 넣을 때는 반드시 미터, m 단위를 써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 은근히 함정으로 거리를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이런 걸로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10cm다 이렇게 주어졌으면 그냥 10 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0.1m로 바꿔서 환산해서 공식의 R 자리에 넣어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단위 변환. 와, 이거 진짜 중요하죠.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그 전압, V, 전류, A, 저항, 오hm 계산할 때도 단위 안 맞추면 완전 엉뚱한 답 나오고 그랬거든요. 쿨롱의 법칙에서도 이게 마찬가지군요. 특히 R은 그냥 R도 아니고 R의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와, 이거 단위 변환 잘못하면 오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는데요. 예를 들어 10cm를 그냥 10으로 넣고 제곱하면 100인데 0.1m로 바꿔서 제곱하면 0.01이 되니까요. 와, 100배가 아니라 10,000배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10cm랑 0.1m는 길이는 같지만 제곱을 해버리면 100이랑 0.01,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단위별화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힘이 그냥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리의 제곱, R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이 사실이에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사실 조금 직관적으로는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멀어지면 힘이 약해지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제곱일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이게 전기력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연계의 다른 기본적인 힘, 예를 들면 만유인력, 그러니까 중력도 똑같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또 빛의 밝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광원에서 거리가 2배 벌어지면 밝기는 그냥 절반이 되는 게 아니라 4분의 1로 확 줄잖아요. 그거랑도 비슷해요. 마치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3차원 공간으로 쫙 퍼져나갈 때 그 영향력이 거리 제곱에 해당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약해진다. 뭐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좀 더 쉬운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소리를 막 지를 때 바로 옆에선 엄청 크게 들리잖아요. 근데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소리가 그냥 반으로 줄어요. 아니죠. 훨씬 더 작게 들리죠. 그 약해지는 정도가 어림잡아 거리의 제곱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소리나 빛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생각하니까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직선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간적으로 영향력이 희석되는 느낌?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네, 이거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 저 상수. 9 곱하기 10의 9승 이거네요. 이건 또 뭔가요? 숫자도 엄청 크고 10의 9승 이러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K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건 두 전화 사이의 매질, 그러니까 그 공간이 진공일 때 적용되는 비례상수예요. 그럼 이 상수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들 있잖아요. 전하량은 쿨롱, C, 거리는 미터, M, 그리고 힘은 뉴턴, N. 이 단위들 사이의 관계를 딱 정립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숫자를 곱해줘야 최종 계산 결과가 정확히 힘의 단위인 뉴턴 N으로 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단위 변환 계수 같은 역할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위들을 딱 맞춰주는 그런 역할이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9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크고 좀 복잡한 값일까요? 그냥 뭐 1이나 아니면 좀 더 간단한 숫자였으면 외우기도 좋았을 텐데 혹시 이것도 그냥 이유 없이 외워야 하는 그런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근데 이 숫자도 사실 근본 없는 값은 아니에요. 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 값은 진공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가진 전기적인 성질, 그러니까 진공의 유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스 문자 엡실론 제로로 쓰는 건데 그 물리량이랑 관련이 있어요. 정확히는 쿨롱 상수 K가 1 나누기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엡실론 제로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엡실론 제로 값이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그걸 역수로 계산한 K 값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는 거죠. 뭐 기능사 시험에서 이 유전율 자체를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이 상수가 진공이라는 매질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값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그냥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이 크다는 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는 전기력이 사실 중력 같은 다른 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힘이라는 걸 보여주기도 해요. 와, 그냥 외워야 하는 숫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공의 성질이랑 관련된 값이었군요. 훨씬 더 뜬금없게 느껴지네요, 이제. 그리고 값이 크다는 게 전기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라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제 공식의 마지막 부분, 이 모든 걸 다 계산해서 나오는 최종 결과, 그게 바로 정전력 F이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두 점전화 Q1과 Q2가 거리 R만큼 딱 떨어져 있을 때 그것도 진공 중에서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 그게 밀어내는 힘일 수도 있고 당기는 힘일 수도 있죠. 그 전기적인 힘의 크기, 그것이 바로 이 공식을 통해서 계산되는 정전력 F이고요. 단위는 당연히 힘의 표준 단위인 뉴턴 N을 사용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공식의 각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Q1, Q2는 점전하의 전하량, 단위는 쿨롱 C, R은 미터 단위의 거리 M, 9 곱하기 10의 9승은 진공에서의 쿨롱 상수, 그리고 F는 최종적인 힘, 단위는 뉴턴 N,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여기까지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실전 문제 풀이에 적용을 해봐야죠. 아까 그 객관식 문제 있잖아요. 정전력의 크기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거 풀 때 우리가 방금 배운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딱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블로그 자료에서도 오답 예시 같은 걸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객관식 문제 풀이의 핵심, 특히 이런 공식 고르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공식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막 시간이 부족하거나 긴장해서 공식을 완벽하게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이 구조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정답을 골라낼 확률이 진짜 확 높아집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는 딱 3가지예요. 제가 체크리스트처럼 말씀드릴게요. 첫째, 분자에 두 전하량의 곱 Q1 곱하기 Q2가 있는가? 정전력은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에 Q1이랑 Q2가 곱해진 형태가 꼭 있어야 해요. 만약에 뭐 Q1 더하기 Q2라거나 Q1 나누기 Q2 같은 형태가 보이면 그건 그냥 바로 오답입니다. 아, 곱하기 Q1 곱하기 Q2. 네, 첫 번째 체크. 둘째, 분모의 거리의 제곱, R 제곱이 있는가? 아까 계속 강조했죠?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요. 그 블로그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 분모가 그냥 R이거나 혹은 뭐 가끔 R3제곱 같은 다른 형태로 꼬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다 틀린 보기입니다. 분모에 정확히 R제곱 형태가 있는 걸 찾아야 해요. 제곱, R 제곱. 네, 두 번째 체크. 분모 확인. 마지막 셋째, 비례상수가 9 곱하기 10의 9인가? 문제에서 진공 중에서의 정전력을 묻고 있다면 이 쿨롱 상수가 곱해져 있어야 맞습니다. 가끔 문제에서 뭐 6.33 곱하기 10의 4라든지 이런 전혀 다른 상수값을 슬쩍 끼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다른 상황, 예를 들어 진공이 아닌 특정 매질속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오답을 유도하려고 만든 함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공 중 정전력 공식을 찾는다면 9 곱하기 10의 9라는 이 상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하, 완전 명쾌한데요. 그러니까 객관식 보기 딱 봤을 때 이 3가지 체크리스트. 1. 분자에 Q1 곱하기 Q2 있나? 2. 분모에 R제곱 있나? 3. 앞에 9 곱하기 10의 9승 붙어 있나? 이걸 가지고 그냥 빠르게 스캔하면 되겠네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틀린 보기는 그냥 바로바로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야, 이게 바로 실전 꿀팁이군요. 그 블로그에서 언급했던 다른 학습 자료들 있잖아요. 뭐 RLC, NF, .net 게시물이라든지 아니면 킨지.kr 같은 기출문제 사이트 이런 데서 유사 문제들 찾아가지고 이 방법으로 직접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진짜 효과가 좋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실전에서는요. 그리고 관련해서 찾아보면 유튜브 강의도 많을 거고 다른 티스토리 블로그 자료들도 이 부분을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접하시면 더욱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말씀하신 킨지.kr 같은 기출문제 사이트에서는 이 쿨롱의 법칙 문제가 또 어떻게 살짝 변형돼서 나오는지 그런 걸 직접 확인하고 적용 연습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제 쿨롱의 법칙이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쿨롱의 법칙 핵심 기출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진공 중에서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 공식 F =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Q1 곱하기 Q2 나누기 R제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외우는 걸 넘어서서 힘이라는 게 두 전하량의 곱 Q1, Q2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그 관계성 자체를 아는 것. 그리고 진공에서의 고유한 상수값 9 곱하기 10의 9제곱이랑 단위 쿨롱C, 미터 M, 뉴턴 N까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죠. 이 공식의 구조와 핵심 요소들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시험장에서 관련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진공 중이라는 조건을 강조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만약에요, 그 두 전하 사이의 공간이 진공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공기, 아니면 기름, 물, 혹은 다른 절연체 같은 다른 물질, 즉 매질로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정전력의 크기는 우리가 배운 이 공식이랑 똑같을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달라져요. 이게 바로 다음 단계에서 배우게 될 유전율이라는 개념이랑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매질이 달라지면 지면 크기도 가늘어진다. 와, 이것도 흥미롭네요. 오늘은 일단 진공 중에서의 법칙에 집중했지만 다음 학습 내용에 대한 힌트까지 슬쩍 주셨습니다. 혼자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과정이 때로는 좀 외롭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분석 내용이 여러분의 그 학습 여정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꾸준히 개념 다지고 문제풀이 연습 이어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네,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확실히 다졌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쿨롱의 법칙에 따르면 정전력은 두 전하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만약 두 전하 사이 거리 R을 지금보다 정확히 절반으로 줄인다면, 그러니까 거리가 2분의 1배가 된다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 F는 원래보다 몇 배나 더 강해질까요? 분모이는 그 R제곱항이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거리 제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